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라임에서 경영학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조여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요 이번 노무사 시험에서 합격을 한 임채원 노무사님을 모시고 여러분들께 합격을 했었던 나름의 노하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일단 우리 처음으로 이렇게 여러분 우리 친구들한테 합격 노하우를 좀 전달해 주시려고 왔는데 네네. 약간 긴장되십니까? 약간 좀 긴장되는 것 같아요.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그냥 네. 편하게 우리 친구들한테 합격 노하우를 전수한다는 생각으로 네네. 편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첫 번째로 자기 소개 좀 간단하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32회 공인노무사 시험에 합격한 임채원 노무사입니다. 저는 작년 대학교 1년을 휴학을 한 상태로 전업으로 공부를 해서 올해 생동차로 합격을 하게 되었고요. 프라임에서는 인사관리 조연 선생님을 수강했고 선택 과목은 민사소송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과목을 다 온천반으로 수강을 했고 이곳 신림동은 이 촬영을 위해 처음 와봤습니다. 네. 신림동 처음 와보니까 어떤가요? 되게 느낌이 새롭습니다. 그렇게 썩 좋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어두운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신림동은 제가 생각했을 때 섬 같은 존재라서 네, 합격을 하면 탈출, 합격 못하면 남아있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노무사님 합격 노하우를 좀 전수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우선 처음으로 우리 노무사님 우리 연기부터 이제 3기까지 어떻게 공부를 하셨는지 시기별 공부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선 연기와 일기를 합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연기와 일기는 모든 강사님들이 보통 이론 위주로 강의를 하십니다.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이론 강의를 잘 듣고 제때제때 챙겨 듣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각 학원마다 강의가 업로드되는 시간이 있는데 저는 이 업로드되는 시간을 마치 실강에서 강의가 시작하는 시간이라 생각하고 업로드가 되자마자 강의를 들으려고 노력을 했고 이렇게 되다 보니 강의를 미루는 일도 없고 제때제때 듣게 돼서 잘 챙겨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의가 있고 나서 그 다음 강의 때까지 그 전 강의에서 나간 진도를 복습을 하는, 그러니까 그것만이라도 잘하자라는 생각으로 했고 특히 법 과목 같은 경우는 제가 연기를 시작하자마자 전년도 사례집을 구매해서 기본서와 사례집을 같이 보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는데요. 이렇게 되다 보니 답안지에 어떤 내용을 좀 써야 되고 어떤 판례가 중요하고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에 대한 대충이라도 감을 잡을 수 있어서 나중에 GS 2기부터는 이제 하품 모의고사를 보게 되는데 그때 가지게 되는 이제 모의고사 작성 방식에 대한 시행착오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좋네요. 그다음 2기 때는 어땠나요? 이제 생동차로 이제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가장 불안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1차 시험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이 시기가 제 슬럼프가 있었던 시기인데요. 저는 일단 2기가 시작하자마자 이제 EBS 기출문제집 1차 시험 그 문제풀이를 곧바로 시작을 했고 2차 과목 준비는 이제 매주 모의고사 범위가 주어지는데 저는 이 범위만이라도 일주일에 그 주어진 범위에서만이라도 최선을 다하자. 그리고 이제 틈틈이 1차 공부를 해 나가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이제 1차 시험 1주 전에만 제가 제출하지 못했고 나머지 회차에 대해서는 모의고사를 모두 온천반이어서 다 제출을 했습니다. 특히 이거 연생께서는 1차 시험으로 이제 제때 모의고사 제출하지 못했더라도 이제 나중에 이제 제출만 하면 이제 개별적으로 첨삭해 주셨기 때문에 좀 저에게 좀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2기까지 정말 열심히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3기랑 이제 그 마지막으로 3기가 종료되고 난 후에 이제 대략 한 달 정도 시간이 남잖아요. 네네.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아마 가장 중요한 시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일단 저는 그러니까 1차 시험 끝나고 나서는 이제 3일 정도 쉬고 바로 밀린 진도를 따라갔고 이제 GS 2기가 종강하고 나서는 약간의 방학 기간이 있는데 저는 이 기간 동안 2차 과목 모든 과목을 과연 내가 1회독 하는데 얼마나 걸릴까 그 일자를 체크해 봤습니다. 그리고 걸린 일수의 비율대로 이제 3기가 종강하고 나서 이제 한 달간 스스로 회독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이 기간 동안 이제 그 비율대로의 회독 계획을 저 스스로 한번 세워봤습니다. 그리고 3기 때 가장 중요한 것은 2기 때까지는 회독하다가 모르는 부분이 있거나 좀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보기 때문에 좀 회독이 늦어지는 경향이 있었는데 3기부터는 좀 시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목표도 모르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냥 빠르게 넘어가서 반복 회독을 여러 번 하자라는 게 제 목표로 삼았고 3기 때는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일주일에 모든 과목을 1회독 하자라는 목표로 일단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당연히 첫 번째 주에는 실패를 했고 그런데 한 2주차, 3주차 때부터는 제가 빠르게 회독할 노력을 하다 보니까 그게 성공을 했고 이제 상비가 종강하고 나서는 8월에는 1, 2주차에는 하루에 4과목씩 회독을 가져갔고 3, 4주차 그리고 이제 시험 직전까지는 하루에 2과목씩 즉 저희 실전 시험처럼 노동 인사 하루 그다음에 행정 민수 하루 이렇게 회독을 가져갔습니다. 완전 시험이랑 똑같이 이제 그렇게 진행을 했네요. 네네네. 시험 이제 이틀 시험을 보니까 각각 시험 보는 기간에 맞춰서 네네네.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시험 시간에 맞춰서 그 시간에 그 과목을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데 네네. 우리 노무사님은 정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잘하신 것 같네요. 그러면 일단 여러분 이제 연기부터 3기까지 어떻게 우리 노무사님이 공부했는지를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이어서 아마 여러분들 어쨌든 수험 생활을 하게 되면 누구나 빠른 기간에 합격을 하고 싶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노무사님한테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 합격을 할 수 있었던 나름의 어떤 비결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는 예비 수험 기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년 휴학을 하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1년을 허투루 보낸다면 저에겐 좀 시간 낭비라는 좀 압박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에 2학기 때부터 1년을 휴학한 건데 작년 1학기 때는 제가 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근데 학교를 다니면서 영어 점수를 미리 맞춰 놓았고 그다음에 모든 과목에 대한 강사님들을 선택하는 그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택 과목은 어떤 과목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이제 결정하는 시간 그리고 특히 생동차 합격생 분들의 합격 수기를 되게 많이 읽어보면서 이 수험 기간에 가질 수 있는 시행착오라든지 고민거리들을 최대한 수험에 진입하기 이전에 끝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확실히 제가 이제 작년 7월부터 정확히 공부를 시작한 건데 7월부터 공부를 했을 때는 공부 방법이라든지 공부 내용 뭐 강사님들에 대한 고민은 확연히 줄어들었고 거의 없었다고 볼 정도로 되게 이 예비 수험 기간이 생동차로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고민해 볼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저도 수험 공부에 전념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좋네요. 그다음 뭐 또 다른 또 뭐 비결이 좀 있을까요? 네. 그다음은 이제 마음가짐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저도 처음에는 물론 1년 만에 합격하고 얼른 이제 그만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그렇죠. 시작을 했는데 모든 사람의 로망이죠. 네, 역시나 이게 하다 보니까 한계를 느껴서 그냥 올해는 소수점 탈락을 목표로 하고 내년에 이제 좀 제대로 노려보자라는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아까 이제 2기 때 1차 병행하는 시기에 슬럼프가 왔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기간에 혼자 문득 아니 지금도 이렇게 힘든데 왜 내가 이걸 1년 더 한다는 생각을 했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때부터 오히려 아니 1년 더 할 거를 1년 더 할 공부를 앞으로 남은 몇 개월 동안 더 쏟아 부어서 진짜 어떻게든 올해 안에 끝내보자 좀 새로운 다짐을 하게 됐고 이걸 좀 계기로 제가 공부에 대해서 좀 탄력을 받으면서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만약에 단순히 뭐 전문직 중에 하나인 노무사 따서 뭐 돈 벌자라는 생각으로 했다면 저는 당연히 이 자리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떤 특정한 계기로 공인노무사라는 직업 자체에 관심이 좀 있었고 어떻게든 이 직업을 가져서 제가 이 직업으로 돈을 벌고 싶다는 생각이 강했기 때문에 동기부여도 되게 강했고 날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게 귀찮고 뭐 하기 싫은 게 아니라 이런 마음가짐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또 단기간에 끝낼 수 있었던 비결이었던 것 같습니다. 훌륭합니다. 정말. 특히나 지금 마지막에 해주신 말씀은 우리가 경영조직론에서 로크의 목표 설정 이론을 현실에서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네요. 혹시 그 생동차로 이제 합격을 하셨는데 네. 좀 슬럼프가 오거나 좀 힘들 때 이런 걸 어떻게 좀 극복을 했는지 뭐 그런 것들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동차로 합격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당연히 저 스스로를 몰아붙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는 예비 수험 기간에 그 여러 합격 수기를 읽어본 결과 뭐 공부하는 시간 이외에도 뭐 이동하는 시간이라든지 밥 먹는 시간에도 책을 놓지 않는 그런 수기들을 많이 봤습니다.
저도 처음에 시도하다가 바로 포기했는데요. 그렇죠.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각자 공부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맞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GS 2기까지도 한 달에 한 두세 번 정도는 친구와 만나서 뭐 이야기도 나누고 좀 제가 스스로 힐링 타임이라고 명명했는데요. 이렇게 가졌고 공부하는 시간 이외에는 모두 뭐 유튜브를 본다든지 핸드폰을 하는 아니면 혼자 코인 노래방을 간다든지 그러면서 좀 힐링 타임을 보냈습니다. 이동할 때는 절대 녹음본을 듣지 않았고 그때만큼이라도 공부에서 좀 벗어나자 그렇죠. 그런 쉬는 생각을 시간이 했고 필요하죠. 또 수험 공부하다 보면 되게 외롭습니다. 외롭고 고달프고 좀 우울한 그렇죠. 느낌이 많이 드는데 그래서 이동할 때는 좀 밝은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뭐 아이돌 노래라든지 그렇지. 그런 밝은 노래 그리고 식사할 때는 좀 일부러라도 웃기 위해서 뭐 흔히 하는 뭐 무한도전 예능 프로 예능 프로그램을 그렇죠. 주로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험생 분들께서도 뭐 너무 욕심이 앞서서 막 몰아붙이기보다는 본인에 맞는 그런 템포를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훌륭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좀 질문을 제가 드려보고 싶은데 우리 이제 그 노무사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어쨌든 공부를 할 때 순공부 시간 혹은 이제 공부 시간을 어느 정도 적정하게 가져가는 게 맞을지 이런 게 궁금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노무사님께서는 공부 시간을 어떻게 가져가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원래 공부를 싫어하는 사람이었고 학창 시절에도 뭐 성적도 뛰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공부도 처음이기 때문에 저는 공부 습관을 잡기 위해서라도 순공 시간을 재면서 공부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작은 타이머를 구매해서 이제 날마다 타이머로 순공 시간 재서 마지막에 기록하고 그걸 보면서 약간의 성취감을 느꼈는데요. 저는 처음부터 의욕이 앞서서 막 많은 공부량을 가져가기보다는 처음에는 이제 순공 시간 7시간으로 시작을 해서 그래도 많네요. 네, 이제 매 기수마다 1시간씩이라도 늘려가자. 그러니까 점차 마라톤처럼 저희가 처음부터 막 달리지 말고 페이스 조절 점점 늘려가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뭐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작년에 7, 8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때는 제가 1차 과목 기본 이론을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때는 7시간 그리고 연기 때는 8시간 1기는 9시간 2기는 10시간에서 1차가 있기 때문에 10시간 반 정도로 했고 그다음 3기 때부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계기를 좀 탄력을 받는 기간이어서 11시간에서 11시간 반 정도 가져갔고 물론 저도 GS 2기까지는 매주 일요일은 제 늦잠 데이라고 혼자 좀 해서 알람도 설정하지 않고 그냥 푹 자는 그런 날을 가졌는데 GS 3기부터는 이제 늦잠 데이도 없애고 이제 그런 순공 시간을 좀 늘렸고 그다음에 이제 저만의 교시제를 운영했습니다. 공부 시작 시간, 쉬는 시간, 식사 시간에 대한 시간을 제 스마트워치에 알람으로 설정해둬서 그냥 자기가 알아서 울리니까 이때 내가 뭘 해야 되고 그러니까 어떤 시간대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좀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오히려 저 공부에 더 전념할 수 있었던 그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공부 시간이 많아서. 좋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이 공부 시간은 사실 좀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은데요. 한 두 가지 정도를 여러분들도 꼭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인간은 기계가 아닙니다. 기계도 하물며 좀 쉬어야 되는데 사실 계속 쉬지 않고 공부를 한다? 이건 결국 되게 빠르게 지치고 슬럼프로 들어가는 사실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우리 노무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푹 잠도 좀 자고 그리고 자기 시간을 좀 가지는 이런 시간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우리 노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처음부터 의욕이 앞서서 공부 시간을 너무 늘리려고 하기보다는 이렇게 마라톤처럼 조금씩 순공부 시간을 늘리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두 가지는 제가 들어도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좀 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우리 이제 친구들이 이제 GS 2기랑 3기가 되면요 사실 모의고사를 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모의고사에 사실 좀 일희일비하는 친구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무사님께서는 모의고사를 실제로 보셨을 때 어떤 마음가짐을 하셨고 어떻게 활용을 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저희가 아무리 암기를 잘했다 하더라도 저희는 결국 저희가 작성한 답안지로 이제 평가를 그렇죠.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생동차로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모의고사는 모두 제출하는 것을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이 모의고사 제출이라도 안 하면 어떻게 1년 안에 합격하겠냐라는 좀 생각을 가질 정도로 좀 극단적으로 모의고사를 열심히 봐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 모의고사는 이제 제가 온천만이다 보니까
실제 시험과 좀 비슷한 환경을 좀 조성하기 아. 위해서 일부러 모의고사 보는 날은 아침에 모두 보았고, 그리고 사람이 많은 도서관을 가서 거기서 타이머를 재고 모두 클로즈북으로 응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 안에 모두 작성 못하더라도 그 자체로 제출해서 첨삭을 받았고, 첨삭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틀렸던 부분, 누락한 부분, 그리고 논탈한 부분, 이런 뭐 아니면 뭐 시간에 다 못 미친 부분, 이 부분들을 모두 제가 제 기본서라든지 뭐 저기 서브노트 이런 곳에 다 기록을 해놔서 나중에 이제 뭐 3기 아니면 3기 이후에 혼자 회독하는 기간이 있는데, 이때 책을 넘기다 보면 이 표시된 부분이 자꾸 눈에 아른거려서 그렇죠. 더 강조해서 읽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모의고사는 되게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 그렇습니다. 이 모의고사는 사실 우리 친구들이 좀 되게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컨디션이 되면 보고 컨디션이 안 되면 보지 말자,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사실 합격이라는 건 이 노력이 누적적으로 되었을 때 그게 어느 정도 이제 합격의 가능성이라는 게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노무사님도 정말로 성실하게 모의고사를 임했던 것도 합격을 빠르게 하는데 하나의 주요한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제가 사실 조금 이건 좀 부끄러운 질문이긴 한데 어쨌든 제 수업을 들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 수업이 어땠는지, 그리고 저라는 사람의 수업을 어떻게 좀 보셨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 친구들한테 좀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비 수험 기간이라는 이 기간을 가졌습니다. 이때 진짜 거의 모든 강사님들의 OT 강의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저는 예비 수험 기간에 진심이었습니다. 그렇죠. 특히 저는 경영학 과목이 되게 감이 안 잡히고 방향을 못 잡겠던 과목이었는데, 이제 여은쌤의 이제 OT 강의를 들었는데 경영학 개관을 처음에 그렇죠. 설명해 주시고 인사관리의 또 개관을 또 맞아요. 설명해 주시는 수업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수업이 되게 좀 저에게 큰 임팩트를 주었는데요. 그러니까 큰 그림을 먼저 잡아두고 그 흐름대로 이제 그 큰 그림을 잡아두고 그 다음에 이 흐름을 인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 있는 작은 부분들을 그렇죠.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고, 이제 그 강사님께서 이제 직접 사례, 기업 사례들을 많이 설명해 주시기 때문에 좀 저처럼 방향을 못 잡고 좀 경영하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라면 이해 위주의 강의시기 때문에 저는 되게 좀 그 강의가, 그 OT 강의가 일단 저에게 가장 큰 요인이었던 것 나름 같고, 임팩트가 컸네요. 네. 그리고 이제 기본서, 이제 영쌤 기본서가 있는데 제가 다른 뭐 예비 수험 기간에 당연히 다른 뭐 강사님들 교재도 다 읽어보고 좀 하나 점검을 했는데, 연쌤 기본서는 이제 글씨체도 되게 친근한 글씨체고, 그다음에 읽을 때도 되게 거부감 없이 또 좀 교수님들의 교과서를 이렇게 하신 건데 되게 쉬운 말로 풀어서 해주셨기 때문에 좀 거부감이 없었던 게 가장 큰 좋았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수험에 필요한 부분은 되게 강조를 해주십니다. 연기 때부터 되게 강조해 주시고, 하지만 또 중요하지 않고 굳이 뭐 필요하지 않는 부분들은 또 과감히 넘어가 주시기 때문에 제가 이따가 설명해 드리겠지만 되게 생동차 준비생으로서는 저에게는 이제 컴팩트 하셔서 되게 만족스러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연쌤께서 모의고사를 이제 계속 내주시는데 네. 모의고사의 그 문제 출제 경향이 되게 저희 공인노무사 그 기출문제를 보시면 되게 그 비슷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비슷한 난이도 아니면 네. 비슷한 문제 패턴. 그래서 좀 실제 시험에서도 그 문제를 봤을 때 되게 그 모의고사스러운 느낌. 모의고사스러운 느낌. 그리고 이제 또 학생들은 모의고사 문제를 대비하고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고 막 어려웠다 이런 불만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불만은 전혀 없이 그냥 어차피 공부해야 되는 건데, 근데 문제도 되게 비슷하게 내주시기 때문에 실전에서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족한 제 강의를 또 이게 우문현답이라는 게 이런 거군요. 네, 그러면 마지막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이제 수험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누구나 짧은 기간 동안 수험 기간을 가져가는 것을 목표로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노무사님처럼 되게 짧은 기간 동안 지금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에게 마지막으로 좀 당부의 이야기를 하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좀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양이 많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뭐 두 번째, 세 번째 수험생이시라면 모르겠지만
생동차로 첫 번째로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기본서 공부만으로도 되게 벅찰 것입니다. 이제 뭐 추가 자료를 많이 받게 되더라도 이거를 모두 암기해서 시험장에서 그걸 그대로 써낸다. 저는 이거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특히 인사관리 과목은 저희가 이제 매년 불이타성 문제가 한 문제씩 출제가 되는데 이 불이타성 문제를 적중해서 정확하게 대비해서 가서 똑같이 써낸다는 거는 전 불가능하다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뭐 물론 시험을 한 번 봤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도 이 합불의 당락은 제가 상대평가기 때문에 뭐 불이타 문제를 얼마나 잘 써내느냐 이게 아니라 모두 잘 쓰는 문제, 즉 불이타 문제가 아닌 그 이외의 문제를 얼마나 남들과 똑같이 혹은 남들보다 더 잘 쓰냐 여기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강사님마다 다르시겠지만 양이 적고 뭐 컴팩트하다는 것으로 불안해 하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게 나한테는 좋은 일이다, 맞습니다.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고 주어진 양에 대해서라도 최선을 다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기본서 위주로 반복 회독하라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암기 능력은 당연히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혹 기본서를 확실히 암기했다고 한 사람일지라도 당연히 클로즈북으로 시험을 보거나 모의고사를 볼 때에는 당연히 기본서 내용보다는 다소 부실하게 내용을 쓸 경향이 있습니다. 저도 당연히 그랬습니다. 근데 수험생분들 간혹 보시면 기본서를 본인이 압축해서 단권화 노트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이제 강사님들마다 다르겠지만 강사님들이 또 이거를 서브노트 혹은 단권화 맞습니다. 노트로 출간해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서브노트 혹은 단권화 노트로 공부를 한 사람이 답안지를 썼을 때 당연히 기본서로 공부한 사람이 답안지를 쓴 것보다는 훨씬 더 부실을 맞습니다. 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왜냐하면 기본서 내용을 또 압축한 게 맞습니다. 서브노트이기 때문에 저도 처음에 단권화 노트로 연쌤의 단권화 노트로 공부를 하다가 첫 모의고사를 보고 바로 기본서로 갈아탔습니다. 네, 아주 잘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 양이 많다고 느낄 수 있는데 문장들이 많이 생각납니다. 시험 볼 때. 그렇죠. 왜냐하면 계속 반복했기 때문에 뭐 완벽하게 암기는 안 됐더라도 이제 앞뒤 문장 맞습니다. 주위에 되게 그 쓸거리들이 이상하게 생각이 납니다. 시험 볼 때는. 그래서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너무 또 양을 줄이려고는 그러니까 기본서를 또 압축해서 막 하시기보다는 기본서 위주로 또 반복 회독을 여러 번 가져가시다 보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심금 울리는 멋진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어떻게든 지름길로 가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지름길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정석대로 공부하는 게 그게 가장 빠른 또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늘 강조했던 것처럼 모든 시험은 기본서에서 나온다라는 믿음을 갖고 기본서 회독을 굉장히 많이 하다 보면 제가 이제 밑줄을 그은 중요한 포인트는 최대한 똑같이 암기를 하고 그리고 밑줄을 끝이 하는 다른 부분들도 자주 반복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이 시험에 나갔을 때 생각보다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러면 핵심 키워드를 다 쓴 상태에서 그런 주변 내용들까지 쓴다면 굉장히 내용이 풍부하게 그렇게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노무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저는 두 가지가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오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들 불이타를 꼭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합격자들의 불이타 성적은 상당히 낮다라는 게 제 실제 제가 조사한 결과고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어떻게 합격했냐? 우리 노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는 문제, 그러니까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문제를 그 문제를 정확하게 그리고 풍부하게 쓰는 게 그게 가장 합격의 정확한 루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제가 조사를 했을 때도 그렇게 많이 합격을 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 그 분량에 대해서 많이들 고민을 하는데 실제 이번에 우리 이제 임채원 노무사님 말고 저희 반에 이제 또 다른 합격을 하신 노무사님이 한 분 계신데 인사 같은 경우에는 전체 페이지 수를 12페이지를 쓰셨습니다. 그런데 점수가 64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분량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분량에도 너무 또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물어본 거를 정확하게 그리고 최대한 풍부하게 쓰는 게 이 시험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여러분들이 염두에서 공부를 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노무사님 오늘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처음 이렇게 해보실 텐데 안 떨리지도 않고 너무 너무 잘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고 네.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에 또 다른 우리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만나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인사 같이 할까요?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